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쌤입니다. 저희가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또는 이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좀 올바른 답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얘기해 볼 거는 이제 표준화 시험, SAT, ACT 이 두 개죠. 사실 토플도 있는데 토플은 좀 논외로 하고 SAT랑 ACT만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. SAT, ACT도 진짜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. 답변을 계속 해드려도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요즘 최상위권은 다 테스트 옵셔널이라 SAT, ACT는 안 내도 된다. 이걸 왜 만들었냐면 잘못 정보를 주는 데가 많아서 그래요. 제가 최근까지도 테스트 옵셔널에서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곳을 봐서 그래서 제가 올린 거거든요. 뭐 우성쌤이 더 잘 알겠지만 절대 안 되고요. 이제는 필수로 다 바꿔놨어요. 지금 이제 옵셔널인 대학이 두 개 남았거든요. 아이비 내에서는 이제 프린스턴이랑 컬럼비아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 나머지는 다 이제 리콰이어드로 바뀌었고요.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긴 아티클을 다 올려놨어요. 각 대학별로. 왜 우리가 리콰이어드로 바꿨는지에 대한 엄청 길게 올려놨어요. 근데 내용 읽어보면은 빠른 시일 내에 뭐 옵셔널로 다시 바뀔 것 같진 않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왜 테스트 옵셔널에서 맨데토리로 바꿨냐라고 말을 하면 예전에 옵셔널로 전환하고 브라운에서 말했던 입학사정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던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. 안 했더니 그냥 아무나 지원한다. 그거는 너무 힘들다. 우리는 퀄리티 있는 학생들 안에서도 퀄리티를 빼야 되는데 이게 테스트 옵셔널로 가니까 이 인텔렉추얼 퀄리티가 애매해진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특히 인터내셔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리큘럼 잘 모른다. 그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A를 줬는지 솔직히 오래됐어요. 국제학교들도. 그래도 이 인텔렉추얼한 레거시를 쌓기에는 프레퍼터리나 아니면 퍼블릭 스쿨도 100년 넘은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매트릭이 애매하다. 그리고 옵셔널을 하니까 아무나 지원한다. 그리고 전 그것도 봤는데 코넬에서 옛날 발표했던 것 중에서 옵셔널로 바꾼 게 팬데믹 시즌이 맞아요. 겹치면서 네. 언더프리빌리지드 친구들한테 좀 더 맞아요. 공평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언더프리빌리지한테 unfair 하더라라는 맞아요. 결과가 나왔대요. 그래서 오히려 SAT를 받는 게 언더프리빌리지 된 친구들한테 더 공정한 기회가 잘 가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다. 이거는 잘못된 정보다 라는 거 아주 깔끔하고요. 두 번째, 어느 대학이든 SAT 1550점 이상이면 합격 안정권이다.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1550점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멋진 점수고요. 되게 높은 점수예요.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해서 받았다면 그들의 지능과 센스는 의심 없을 것 같아요. 만약에 SAT로 합격 안정권이다라고 하면 102 정도 건을 보시면 돼요. 거기에 써 있어요. SAT 몇 점이면 어토매틱 합격이다. 합격한 친구들의 대부분을 보면 1550 이상인 건 맞아요. 맞아요. 하지만 155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 1550인데도 떨어진 친구가 더 많거든. 그래서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. 맞아요. 4만 5천 명 중에 3만 한 3, 4천 명이 1500점이 넘었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기준이 어마어마한 거죠. 이거는 아니다. 아닙니다. 자, 다음 질문입니다. SAT 고득점이 애매한 내신 점수를 구원해 줄 수 있다. 네, 구원해줄 수 없다. 그렇죠. 네. 내가 GPA가 3.67인데 SAT 엄청 높게 받았다고 해서 그게 컴펜세이트가 안 됩니다. 근데 오히려 3.67 정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가능의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다만 3.9는 디스플린이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태도도 좋고 네. 본인만의 그런 것도 잘 훈련이 지켜서 잘 돼 있고 책임감이 있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시험이 있으면 전전날 준비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친구의 conscientiousness라고 해서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어요. 그래서 높은 점수가 약한 성적표를 대체할 수 없다가 예일의 아주 대표적인 스테이트먼트입니다. 어느 정도의 내신은 좀 보강을 해줄 수 있겠지만 엄청 떨어져 있는 건 보강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신이 전편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9학년, 10학년 때 낮아서 11학년, 12학년 때 올라가고 있는 태클을 타고 있는데 SAT가 잘 받은 거면은 공감이 될 것 같은데 그쵸? 9학년을 유일하게 안 보는 학교가 있잖아요. 성적을. 맞아요. 스탠포드.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들도 있다. 맞아요. 네. 그래서 완벽하게 대체해 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. 다음 질문은 아이비리그는 은근히 ACT보다 SAT를 더 선호한다. 그건 아니고
그냥 알아서 SAT, ACT 시험을 두 개 다 본 학생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그냥 점수 환산을 했을 때 더 높은 거를 내는 게 맞아요. 어디서 만든 말인지는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네, 그런 맞아요. 네. 아, SAT에서 만든 거겠죠. 그렇죠. 네, 컬리지 네. 보드에서 만들었습니다. 이게 분위기가 좀 중요하잖아요. 남들 다 SAT 하고 있는데 혼자서 ACT 이제 잘 안 보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제출한 학생 중에서 SAT가 더 많아 보이는 것 뿐이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죠. 다 ACT를 보는 트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 ACT가 은근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ACT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이제 시험지를 풀어야 되고 이제 실수가 조금 더 없어야 되는데 그만큼 근데 크리티컬 띵킹이 좀 덜 들어가거든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ACT는 리딩이 좀 훈련이 되어 있고 라이팅도 1초 만에 답을 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SAT가 좀 더 선호된다라는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, 저는. 그러니까 크리티컬 띵킹이 더 많은 질문들이 SAT잖아요. 그렇지만 이제 ACT를 저도 가르쳤고 SAT를 가르쳤지만 솔직히 둘 다 장단점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1590을 받으면 ACT는 36점이 나와야 돼요. 예,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, 성적이. 저는 이제 ACT를 제가 가끔 이제 추천해주는 경우는 만약에 좀 사이언스 쪽이 본인이 좀 더 자신감이 있고 읽는 속도가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, 실제로. 이제 크리티컬 띵킹은 좀 부족한데 읽는 속도가 되게 빠른 친구들한테는 ACT도 한번 봐 하면은 꽤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SAT랑 ACT의 좀 차이점이 모든 3월 시험, 뭐 4월 시험 이렇게 다 볼 수 없잖아, 어쩌면. 4월은 일단 학교에서 오퍼 안 해주면 못 보고,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3월, 5월, 그 다음에 6월, 8월로 이렇게 건너뛰는데 맞아요. ACT가 이제 그 중간에 2월, 네. 4월, 7월 이렇게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었어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골라 좀 시험을 보고 더 높은 시험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닙니다. 요거는 더 선호하지 않습니다.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. 4-5번 정도 반복 재응 시에서 10점이라도 더 올리는 게 많다. 예를 들면 내가 1520점인데 1530점, 1540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본다. 요거 어떻습니까? 저는 이거는 솔직히 일정 수준 올라가면은 안 보는 게 솔직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, 근데 이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. 1480점이야. 1500점을 딱 내가 넘고 싶어. 그거는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해요. 요게. 1500에서 1510은 의미 없고 맞아, 1540인데 70 정도로 갔다는 거는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1570점이 넘어가야 99 플러스 퍼센타일이라고 해서 1%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딱 찍히거든요. 그래서 1490 또는 1560은 10점이 조금 다른 느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그걸 좀 보는 것 같아요. 이 학생이 1570을 분명히 받을 만한 포텐이 있어. 근데 봤는데 내 생각보다 해서 1560을 받았네. 얘는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라고 판단이 들면은 하라고 할 것 같은데 공부도 안 해. 저 그냥 앞으로 남은 거 한 4번 남았는데 4번 다 봐가지고 되는 대로 할게요. 이거면은 저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슈퍼 스코어링을 보지만 그래도 많은 학교들이 원 시팅을 아직도 선호해요. 그렇기 때문에 슈퍼 스코어링 하나 10점 올리기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차라리 저는 만약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아예 한쪽은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차라리 그렇게 해서 슈퍼 스코어링을 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컴포짓을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데 요것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ROI가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건 컨설팅 포인트 오브 뷰예요. 이거를 하기 위해서 2월 전체를 낭비하고 여름을 전체로 낭비하고 겨울을 전체로 낭비하면요 내가 결국 이거를 해서 이 점수를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가고 싶었어. 근데 좋은 학교는 이거를 보는 게 10%도 안 되거든요. 이건 5% 정도예요. 제가 봤을 때는 많아봤자 5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돼요. 오히려 내신이 한 10에서 15%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내러티브, 나머지는 수상, 나머지는 추천서기 때문에 20%의 ROI에 너무 안 좋은 거긴 하죠. 하버드에서는 요거를 이제 명시를 해놨거든요. 이제 2번 이상 보는 게 diminishing return이 있다.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 읽는 게 너무 많다, 네가. 그러니까 한 2번까지만 봐. 이게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.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시험까지는 많이 올라간대요. 세 번째, 네 번째부터가 거의 안 오른대요. 올라왔자 10점, 20점 이렇게 오른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SAT 학생한테 얘기해주면서 어머님한테도 얘기한 게 할 거면 진짜 인텐시브하게 해서 끝내는 게 맞다. 이거를 질질만 끌면서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고. 그걸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? 우성수입니다. 이준쌤. 수업을. 그거 봐요. 자기네들 홍보를 못 해요.
못하는 게 아니라 우성쌤과 유진쌤은 거의 연구원이잖아요, 두 분 다. 연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교재도 만들고 집중적으로 SAT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쏟아 넣었기 때문에 SAT를 가르친다. 고득점을 꽤 많이 받게 해줬다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를 보면서 정확하게 찝어주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너무 중요해요. 그리고 시험의 트렌드에 맞게끔 좀 레벨을 잘 맞춰줘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구간들, 그 threshold를 빨리 뚫어주는 그 선생님들이 있거든요. 네, 그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SAT가 또 궁금하다, 고민스럽다, 선생님 저 이거 다 이해했는데 성적은 안 올라요 라고 하면 올려주세요. 자신 있습니다, 저는 사실. 아니, 왜냐면은 진짜 중요한 것 중에 여기다 플러스 뭐가 중요하면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. SAT는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. 이게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딱 들어가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 주특기라서. 그럼 이제 종합해 보자면은 이제 스탠더라이즈 테스트, SAT, AC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다고 대학교에 붙는 보증 수표는 아니지만 조금 약점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저점 방어라고 하죠. 이 정도 학생은 된다까지의 표시지 방패인 거죠. 오늘은 뭔가 지난 시간에 비해서 표준화된 시험답게 표준화된 답들이 굉장히 잘 나왔네요. 더 많은 질문들을 솔직히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보다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진짜로 고민하시고 궁금한 질문들을 뽑았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들로만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뭐 상담을 통해서 저는 꼭 더 좋은 학생만의 테일러된 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.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몇 개 질문이 또 남아있죠.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